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반등세를 보이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당내 후보들이 본격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서 입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2위로 바짝 추격해오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고요? 네, 그간 자신을 향한 공격에 말을 아꼈던 이재명 지사가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네거티브 공세에 반격을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2위로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가족 검증을 피하라는 거냐는 이 전 대표 측 비판에 이 전 대표 주변에 심각한 상황이 많다면서 본인을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수도권에 비해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그렇다면 호남이 우대받았다는 거냐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반론을 제기할 건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상당 정도 상황에 따라 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꽤 먹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공방을 해야 되겠다. 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 권리당원 10만 명이 떠나갔고 지지율도 폭락했다면서 점수로 따지면 0점 대표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이 이미 총리 시절과 당대표 시절 어떤 결정을 했는지 다 봤다면서 국민에게 식상한 후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장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흔히 전문 용어로 아직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그런데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정책이다,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냐. 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표 시절 당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격에 대해서는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집중 견제가 펼쳐지는 데 대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걸 못 참고 그러는지 생각보다 참을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께서 후보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실 거고 그러면 판단이 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부친 사무제까지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격 정치 행보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상황실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오늘 오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만나 논의합니다. 지난 부친상 조문을 와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오늘 회동에서 대선과 입당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의 입당을 권하고 당내 대선 경선 등과 관련해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측은 오늘 입당 여부를 결정하진 않겠지만 가부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대권 도전 선언 3주차를 맞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차례로 만난 가운데 오늘은 아직 별다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지역 방문 일정은 잡지 않고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한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그제 진보 성향의 정치학교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오찬을 하고 대담한 사실을 뒤늦게 오늘 오전에 공개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차기 지도자의 최우선 역할로 사회적 갈등 완화를 꼽으면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한 문재인 정권이 정치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와 분열을 불러왔다고 비판했고 이에 윤 전 총장도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더 판치지 않도록 정권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본격적인 등장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국민의힘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이념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K방역에 협조한 모든 국민을 위로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해주는 리더십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리자는 게 선결 조건이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 호전됐을 때 검토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려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를 돌파하려고 여야 합의를 필요로 했던 걸로 보인다면서 자신이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국회가 현재 본격적으로 33조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모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희경입니다.